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엮어가려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이 서로 수사하겠다는데 내란죄가 성립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네. 이게 그 쟁점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쟁점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자, 먼저 내란죄라는 게 뭐냐면 그 형법 87조에 보면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를 내란죄라고 보고 있어요. 네. 국가 권력 배제, 국헌 문란. 네. 그런데 국헌 문란의 그 예로서 드는 게 뭐냐면 헌법기관을 강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를 국헌 문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계엄 때 계엄군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뭔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뭐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라는 말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자체만 보면은 내란죄가 성립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자체로. 그런데 그래서 내란죄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이고요. 예. 거기 간부급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이라는 굉장한 중범죄예요. 네. 내란죄가. 예.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국회 진입이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냐라는 게 결국에는 내란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 정상적인 국회라면 그거는 국회 문란 목적이 맞죠. 예. 하지만 지금의 국회는 정상적인 헌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회가 아니고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기관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목적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국회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그렇죠. 장악하고 위법을 일삼으면 그 국회를 정리하러 들어가는 건 헌법 파괴가 아니라 헌법 수호하러 들어간 내란죄를 저지른 놈들을 처벌하러 척결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딱 맞고요. 예. 내란죄 중요한 거는 그 행동의 목적이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 목적이어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은 분명히 계엄 전에 말을 했어요. 이거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국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이라서 네. 저는 목적에 있어서 내란 목적이 아니다. 이게 부인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을 때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 법대로 따라준 거죠, 그거는. 예. 그거는 국회를 존중했다는 거고 그걸 따라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아니, 내란 목적으로 하면 그거를 내비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다 쓸어버렸죠. 예. 탱크 가지고 쓸면 되는데. 그리고 계엄령은 이렇게 어지러운 시국, 지금같이 사법 질서가 이제 문란하고 그다음에 주사파 간첩들이 횡행하고 국가 질서가 어지러울 때는 계엄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도의 통치행위 아닙니까? 예. 계엄은 이미 대법원이 예.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례를 내린 적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문재인 쟤들은 뭐 USB 넘긴 것도 통치행위라고 지금 떠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니, 국가기밀을 넘긴 것도 간첩행위도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계엄령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한 거 예. 아닙니까? 네. 그거는 통치행위로서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계엄의 목적, 즉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그 목적 수행이 정당했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종북 세력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유력한 정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뭐 탄핵이든 내란죄 수사 재판이든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경하는 걸 보면요. 네. 한 2, 3일 보면 완전히 얘들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로 자기가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아니, 검찰은 120명 수사단을 꾸리고 네. 경찰은 뭐 핸드폰 다 뺏고 벌써 뭐 난리가 났고 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이 정도 수사단을 꾸렸다는 거는요. 이미 이거는 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내란죄 기소로. 그렇죠. 그럼 누가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윗대가리가 내렸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찰청장이 내리고 검찰총장이 내리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누가 한동훈이 내리는데 따라가는 겁니까? 이거 누가 내리는 거예요? 검찰총장 심우정이죠. 심우정이 내린 거예요, 이게? 그럼요. 심우정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틀 전에 그때 이미 이거는 직접. 아니, 그러면 심우정마저 윤 대통령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야. 심우정 잘못 간다고. 저건 지만원 박사님 집어넣은 사람이고 추미애 때 잘 나간 사람인데 그런 야, 사람을 저기 검찰총장이 앉혀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야, 브루투스 너마저인가? 아니 일부분 보수 우파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거를 수사를 했다고 우리가 배반했다고 보는 건 아닌데, 네. 아니 심우정을 우리가 기대 많이 했는데 이게 요번에 하는 행동이 이상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항상 문재인과 비교하고 싶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 수사 내란죄? 그래, 고발 들어왔으니까 수사하라 이거예요. 네, 그럼 120명으로 한다? 그럼 문재인은 최소한 300명 가지고 수사해야죠. USB를 넘겼죠. 그 다음에 한강해도 2급 비밀 코드 넘겼죠. 사드 2급 비밀도 중국이랑 시민사회 넘겼죠. 서해 공무원 저 월북 서류 조작했죠. 그 다음에 강제 북송이니 뭐니 예. 수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300명, 500명 가지고 수사팀 꾸리라 이겁니다. 그것들도. 그 다음에 전주지검에서 뇌물죄 갑자기 수사가 멈춰버렸어요. 네. 지금 문재인 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번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탄핵 가결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창수가 네. 전주지검에 있을 때 문재인 뇌물죄를 수사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 가결된 거예요. 그 아, 사람이 중앙지검에서 뭘 해가지고 탄핵이 된 게 아니라 문재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 형평성이 지금 문재인 수사에 비하면은 너무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래. 또 이상한 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계엄 사태에는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아니에요? 예.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장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사표를 냈어요. 이건 뭡니까 또? 거기도 사표 냈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임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건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네요. 예. 제가 볼 때 글쎄요, 또 겁나는 게 있는지. 이거 왜 그럴까요? 예. 뭐 생기는 게 있고 내막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이라는 게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번 계엄은 반국가 세력 척결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이라면은 네. 지금 검경이 말하는 내란죄에서의 국가는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까? 북한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게. 이게 지금 모든 언론, 정치인, 평론가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계엄의 목적 자체가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다라는 목적을 쏙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엄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도 밝힌 대로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다면 그 목적은 정당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죠. 그 계엄은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 야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디에 깔려 있었다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목적이 정당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국가를 전복하는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입증만 하면 네. 그러면은 수사재판에서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증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회가 뭐 다수가 주사파고 그런 건 뭔지 알려졌지만 북한과 내통한다, 내지는 중국과 내통한다, 그래서 이걸 쳤다, 이런 증거만 잡으면 일이 쉽겠네요. 그럼요. 네. 내통을 안 하더라도요. 네. 내통을 안 해도 국회에서 발의하고 하는 집들이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아니 뭐 전직 대통령부터가 간첩이었고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뭐 간첩이 어디 한둘입니까? 제주 간첩, 창원 간첩, 네. 뭐 어디
진주간첩 뭐 별의별 간첩들이 다 있었고. 이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계엄을 하는데 그런 계엄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검찰과 경찰. 근데 이거는 북한 검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이 얼마 전에 이원석한테 뒤인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꽂았는데 이 심우정마저 배반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벌써 이상해. 배반을 아주 제대로 한 겁니다. 아, 직접 수사한다면서 120명 검찰 수사단을 꾸려요? 이런 정말. 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한동훈과 이재명 이게 서로 자기들이 말하자면 쿠데타 성공한 것처럼 서로 그래요. 서로 이제 땅 따먹기 하듯이 대한민국은 내가 먹었다 이러고 서로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거. 아니, 한동훈은 이미 오늘 오전에 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예. 사실상 본인의 내란 혐의를 자백해 버렸고요. 예.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 계엄 났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부터 윤석열은 대통령 아니다. 네. 이것도 내란 혐의예요. 이런 발언도. 아니 헌법상 대통령이 그때 탄핵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버젓이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아니다는 거는 오늘부터 대통령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 누구란 얘기예요? 대통령을 자기가 파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지가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아니면은 내가 대통령 될 거다. 그럼 내란 혐의 그럼 불순한 의도가 충분히 보이고 이재명은 옛날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북한 김정일. 그리고 북한 김정일 김일성 선대의 노력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주한미군 철수하자. 뭐 이 사람의 내란 의도는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한동훈의 내란죄로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한동훈은 더 명백해요. 이제 오늘 오전에 말했던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했다라고 한 것이 네. 엊그제 독대를 하면서 네. 결국에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쥐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협박을 했다면 협박성 발언을 하면서 직무집행을 하지 말라, 외교도 중단해라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승낙을 얻어냈다면 그거는 저는 내란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한테.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퇴진을 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둥 뭐라는 둥. 이거는 이게 더 내란이고 이미 오늘 거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이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내란이고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게 두 군데를 계엄군이 쳤잖아요. 국회하고 선관위. 그 선관위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느냐 안 가지고 나왔느냐 궁금하고 부정선거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밝혔잖아요.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저 선관위를 쳤다. 그걸 밝혔기 때문에 그거는 내란죄가 아니잖아요. 부정선거를 밝힌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네. 밝힌다라는 것보다 실제로 혐의가 있었냐하고 밝혔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고. 자, 결과를 잡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번에 잡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작년에 그 국정원 합동 점검이 있었잖아요. 작년 7월 달에 그때 거기서 나왔지. 보도를 했어요. 해킹이 가능했고 투표 개표 다 조작이 가능했고 사전 투표한 사람이 본 투표도 할 수 있었고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보도 보면 이미 그때 과거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의 정황을 잡아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미 그때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미 다 포착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계엄은 정당한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거를 뒤집을 만하면은 자, 그러면 계엄이 정당하고 얘네들이 이거 한동훈과 이재명을 오히려 내란죄로 이제 자백한 게 되고 내란죄로 엮으려면 부정선거가 이제 확실한 증거를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대통령실 왜 빨리 안 내려?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증거를 공개를 해줘야 돼요. 네. 조금씩. 예. 이런 사유가 있어서 계엄을 했고 선관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확보한 네. 그런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뭣도 모르는 국민들은 국회에 총 들고 들어가는 계엄군 모습만 보고 그렇죠. 다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선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부정선거 증거를 빨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내놔야 이 계엄이 정당했다는 게 되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이거 시간차 공격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부정선거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곳곳에 반국가 세력 간첩들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네. 대통령실이 알려야지. 이걸 안 알리고 그냥 지금 언론대로 묻어가면은요. 이거는 예전 세월호 때랑 똑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언론은 다 똘똘 뭉쳐가지고 벌써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내란범으로. 그러니까 알릴 찬스라든가 사기를 저하시키고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힘을 빼면서 자기가 통치행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검찰 경찰이 윤 대통령 수사로 확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재명도 그러지 한동훈도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는 여야 대표가 끝난 거구나. 합동작전으로 들어간 거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 목소리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검찰과 경찰이 그냥 거기에 편승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계엄의 목적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하거나 예. 이거 외에는 지금 그거 할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근데 아니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거나. 우리는 맨날 떠들지만 지금 뭐 시간 싸움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이거 부정선거 증거를 이거 뽑아왔더니 이거들을 하고 딱 바로 까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쟤들이 왜 자꾸 이게 한동훈도 급해서 이재명도 급해서 그러는 거냐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판이 끝나거든요. 거기서. 그럼요. 그 판이 끝나기 전에 여론전으로 선동으로 이걸 윤 대통령을 아주 수사 못하게 미리 내란죄로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부정선거도요. TV조선 그거 보니까 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나운서가 네.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들어갔습니다 하더니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무슨 황당한 얘기 한 것처럼 그러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정신 못 차리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론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여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은 건 이제 걔네들이 세뇌를 시키는 건데 이거를 뒤집을 거는 증거를 내미는 거밖에 없어요. 빨리.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다려주고. 그렇죠. 예, 증거가 나올 때까지 부안해동 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증거 나오면 꼼짝없이 이재명, 한동훈은 내란죄로 뭐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맞아요. 네네. 이거 판 뒤집을 수 있는 건 그 증거들밖에 없어요. 증거죠. 예. 자, 이제부터 그 증거 싸움인데 부정선거와 싸워온 우리 구조화 변호사도 그동안에 부정선거와 싸워왔지만 이 변호사들의 노력이 이제 그 결실을 맺느냐 중요한 일전이 되는데 요번에 계엄에서 뭡니까 선관위 쳐들어간 거 거기서 의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걸 빨리 분석해서 발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봐지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주화 변호사였습니다. 네. 이거 진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어제도 했는데요. 시간차 그 배구에서 보면 시간차 공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세타가 토스를 쫙 하면 쭉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빵 하고 스파이크 공격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정통 공격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차 공격은 위로 띄우지 않고 바로 옆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거야. 떠서 때리는 시간을 줄여서 바로 그냥 토스하자마자 그냥 때리는 거. 이게 시간차 공격인데 이거를 윤 대통령 성격상 조금 느려요. 제가 볼 때 구술을 한 분이고 체격도 크고 그래서 확실한 것만 잡으면 되지 이런데 아니
저놈들이 잡기 전에 내란죄로 몰아가려고 저러니까 한동훈 이재명이 저러고 있잖아요. 서로 각기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빨리 우선 나온 증거부터 까고 그다음에 또 나오면 또 까고 우리도 살라미 전술로 가야 돼요. 완전히 보쌈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온 거부터 자 이거 나왔다.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까고 그 다음날 또 까고 해야 돼요. 이거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확실한 건데 이런 미들이 내란죄로 끌고 가잖아요. 자 우리 부안해동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 주시죠.